해봅시다. 뭐지? 힘드니 하시고. 사회적 테마. 사회적 테마. 앞에가 구조가 다르겠지? 디테일하지 못했군. 그런 착함을 발휘하진 않아. 온라인 수업이요? 그런 거래요? 저 친구 안 와서 보여줄 수도 있죠. 자, 35의 3번. 사회적 테마 보이시나요? 아이고 마이크 누가 보면 연예인인 줄. 아 뭐야? 조정식이 한번 되어볼게요. 논란의 여지가 있네 지금 조정식이 한번. 자, 사회적 테마 해봅시다. 자, 보다시피 social loafing이란 단어가 사회적 테마입니다. 찾았어요? 찾았어? 해도 돼요? 약간 네, 해볼게요. 사회적 테마는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건이 있죠. 우리들에 대한 기여가 명백하지 않고 측정할 수 없을 때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니네가 지금 단체로 있으니까 묻혀가잖아. 그럴 때 안 하는 거예요. 필기 내가 너만 보고 있으면 애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수업하면 되게 열심히 해. 근데 지금 이렇게 덩어리로 있잖아. 애들 공부를 되게 안 해. 누구는 하다 말고 막 이래요. 그런 게 사회적 태만이죠. 여러 명이 같이 있으니까 집중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발휘되는 게 사회적 태만인 거야. 납득이 되죠? 건방지 뭐지? 건방져 졌지? 예? 뭐 한 거죠? 왜 어깨가 아프죠? 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 미안하다. 야한 생각이 났어. 사회적 태만. 자, 어퀄 일형식 동사. 그래서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사회적 태만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게 정의고요.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기여가 개인의 기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인데 여기 대학교에 예를 들면 이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이런 사실을 발견을 했대요. 대학교 수영 선수야. 근데 얘네가 개주팀이에요. 개주하는 팀의 수영 선수들이 대학교 선수들이 수영을 합니다. 근데 더 빨리 수영을 해. 더 빨리 수영하는 조건을 쓰거든요. 보통 비교급을 왜 그래? 수민이 왜 그래? 약간 딴 데 보고 있는데? 거기 누가 있어? 뭐야? 배드민턴 채 뭔데? 왜 그러는데? 비싸 보이지 않은데? 자, 비교급 댄이에요. 비교급 댄. 그래서 비교하려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A, B로 쓰여져 있어. 지금 조건이 어떨 때 그러냐면 개개인의 시간이라는 게 선생님이 개개인의 시간이 모여졌을 때 발표가 되어졌을 때 이 팀의 개주팀의 수영 속도가 더 빠릅니다. 어떨 때보다 그러냐면 오직 전체 릴레이 타임 그러니까 전체 개주 시간이 발표되어졌을 때에 비해서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줘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예, 그게 바로 연구입니다. 연구 자료, 연구자들의 결과인데요. 대학교 개주팀이에요. 수영 팀이
지금 조건이 두 가지인 거야.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 있죠? A는요, 개인의 시간을 발표해 준 거고요. 이거는 전체 계주 시간을 말해 준 거야. 그랬을 때 당연히 A쪽이 더 빠른 겁니다. 개인의 시간을 발표해 줬을 때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왜냐면 개개인이 제가 30초를 갔는데 난 20초밖에 40초밖에 안 됐네 이러면서 더 빨리 하겠죠. 자, 비슷한 사례를 또 들어줍니다. 얘는 ask 뒤에 PP 형태의 분사로 시작이 되어져요. 클랩, 박수 치는 거고요. 치열, 환호하는 거야. 가능한 한, 걔네가 할 수 있는 한 크게 라는 뜻이고요. loud, 그렇죠? 가능한 한 크게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요, exert는 행하다 라는 뜻이거든. 훨씬 더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강조의 부사야. 훨씬 더 적은 노력을 하더래요. 얘네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 어땐 그러냐면 걔네들이 그룹 속에 있었을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의 노력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쳐도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치고 있으면 내가 묻히잖아요. 이런 경우엔 노력을 안 한다고요. 요거에 대한 비슷한 예시를 또 들어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similarly라는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크게 박수라던가 환호를 해보실래요? 요청을 했을 때 노력을 적게 하는 상황, 어떨 때? 그룹일 때요. 왜요? 노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되시겠죠? 내 노력이 안 보이니까 별로 열심히 안 합니다. 어떨 때보다도 그러냐면 이럴 때보다도 그렇죠. 얘도 그래서 비교급 then을 쓴 거고요. 그 비교 대상 이렇게 쓴 거예요. 걔네들이요. 혼자 있을 때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룹일 때랑 비교한 게 혼자일 때죠. 혼자일 때가 훨씬 더 크게 박수 치는 거야. 그죠? 왜냐면 혼자 치게 되면 걔밖에 소리 안 들리잖아요. 걔 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런 노력이 신체적인 과제에만 국한되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수영 속도 얘기한 거고요. 지금 박수의 크기 얘기한 거니까 너네가 봐도 물리적인 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거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노력의 부족이라는 것은요. 제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신체적 과제.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과제에만 이런 것이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룹적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고 이매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매진이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뭐만을 목적어로 취하냐면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해요. 여기서의 be는 있다라는 뜻이야. 그룹이라는 곳 속에 있다라고 단순하게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후에 맹세를 하게 되는데 적은 돈을 맹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약속을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적은 돈을 약속을 할 수 있냐면 지금처럼 charitable organization,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기부단체에 적은 돈을 맹세를 하게 될 겁니다. 왜? 얘는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그룹에 있으니까. 그룹에 있으면 니네가 다 같이 돈을 모아서 내는 상황이면 누구는 100만 원을 내겠지만 누구는 10,000 원밖에 안 낸다고.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느냐? 얘네들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죠. 얘도 마찬가지 imagine 뒤에 동명사 쓰는 겁니다. 얘네들 그죠? 서로 몇 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요거 지금 요런 거 사례 물리적인 신체적 과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삽입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 요거요. 이제는 무엇에 대한 얘기도 해당이 되냐면 요거 가지고 기부금에 대한 약속. 누구랑? 그룹. 개인. 혹시 그룹이라는 친구에서 훨씬 더 적은
돈을 약속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자, 그래서 사회적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explain 뒤에 의문사. 왜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거의 아니죠. few라는 친구를 썼기 때문에 거의 없느냐. 거의 없는, 거의 뭐뭐 않는. 부정어죠. 어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turn out 뒤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뭐임이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임이 드러나다, 판명되다 이런 뜻이거든. 투표를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 심지어 even if,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even if는 우리가 알고 있는 although 같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야. 그러면 뒤에 문장을 쓰셔야겠죠. 얘 대신 못 쓰는 것이 전치사 despite. 얘는 전치사. 왜? 이 친구 뒤에는 명사만 써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걔네들이요, 강한 정치적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있지만 사람은 투표 안 해요. 왜? 다른 사람은 투표하니까. 나까지 투표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같은 거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지. 요거 플러스 뭐야? 지금 투표. 요거 여기까지 끝이 난 거죠. 굿? 납득이 되시죠? 내용이 막 어렵지 않아요. 사회적 태만이란 단어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 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하죠.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왜냐면 원이라고 쓰려면 뒤에 있는 오브 이하의 내용은 복수여야 돼요. 여러 개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오브 이하 내용이 분모구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분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개로 나타내려면 얘는 셀 수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냐면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거야. 요거는 진정시키다, calm down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고요. relax 뭐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겠죠. 나를 진정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는요. 공감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냐면 extending, 확장하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분야를 확장시키는 거죠. 늘리는 거야. 그래서 얘기지만 진정할 수 있는,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공감 능력의 확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설명을 해줘요. 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it이 가짜 주어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불가능하다. 진주어죠. 화내면서 공감하는 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되는 게 at the same time이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게 불가능해요. 화내면서 공감해줘. 이 개새끼 지랄하고 있는 애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있어. 약간 사이코 같잖아요. 그죠? 화내면서 화와 공감을 얘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라는 요거 자체가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처음에는. 자,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것을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하셔야 되냐면 이거 의지죠, 의지. on 커맨드에 나와 있지만 의지로. will의 뜻입니다. on will. 의지를 가지고서 공감 능력을 확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노력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된대요. 우리 몸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이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공감이라는 능력이 발휘되어졌을 때 우리 몸이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감이라는 것을요. 공감력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에요. 노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하셔야 되냐면 공감을 했을 때 몸의 신체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공감을 해줬을 때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아실 수 있어야 돼. 우리가요. 그래서 뭐를 보시게 되냐면 우리 심장의 박동수를 봅니다. 심박수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 그리고 얼굴에 웃음을 보는 거죠. 내가 공감을 하고 있으면 좀 웃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는 평온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의 반응들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거지. 심박수, 뭐 웃음, 뭐 진정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든대요. 자, 그리고 이러한 몸의 감각들, 지금 앞에 있어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또 무엇을 활성화시키냐면 뇌의 일부를 활성화시킵니다. 얘네들 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왜 할까? 내 심박수가 왜 이렇게 되고 내가 왜 웃고 자빠져 있어? 이것 때문에 뇌가 활성화됩니다. 뇌의 활성화가 일어나요. 뇌의 어떤 부분에 활성화가 생기냐면 이 뇌라는 부분, 이 부분은 공감이라는 것과 밀접함, 타인과의 밀접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뇌의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뇌 중에서도 공감 능력, 그리고 타인과의 친밀성, 이런 게 느껴지는, 뇌에서 이런 거를 느끼는 뇌의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야. 뇌 여러 부분 중에서도 나를 이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뇌의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 심박수가 뭐 조금 침착해진다거나 웃는다거나 뭐 이런 게 생기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뭐 보이나? 꺼달라는 얘기예요? 아니야. 자, 얘네들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몸의 신체적 반응이라는 게 지금 심장이 뛰고 웃음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발생이 되어질 건데요. 그죠? 이거 일형식 동사. 근데 제가 지금 대입끼리 네모칸 쳐놨잖아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리도 아프니까 졸려.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그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야. 보통은 수다 떨고 놀 때는 막 되게 활기찬데 공부만 하면 이렇게 졸려.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저희 학원에 고3 중에 전체 평균 1.2인 애가 있어. 1, 2, 3학년 통틀어 지금까지 1.2. 전과목 전교 1등 있어요. 우리 학원에 1.2. 근데 그 친구의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그 친구는 제가 똑같은 수업을 똑같은 수업 3번 반복하잖아 보통. 이 3번 반복하는 동안 3번을 똑같이 써요. 1등급도. 너네 몇 등급이죠? 1등급이야. 자,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졸리니까 그래. 이게 졸리면 이게 안 쓰면 졸려. 뭐든 찌부려 봐야 돼. 어쨌든 간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과 조화를 이룰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니네가 심박수가 좀 침착해지고 웃음이라는 게 생기고 내 친구들끼리 수다 떨 때 이런 거 생기잖아. 되게 괜찮은 공감 능력도 생기고 이거 여기는 애기들이지만 너희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너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몸이 반응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처음에는 그리고 이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 1번. 처음에는 몇 초밖에 지속이 안 돼요. 동사 1번이고 얘가 동사 2번. 얘네들 몇 초밖에 지속이 안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요 이러한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요런 몸의 반응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 발생하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준 거야. 상황의 예시가 보통 아이들과 소통하는 상황에서 그렇대요. 잘 지낼 때, 애들이랑 잘 지낼 때, 자기가 자기 새끼들이랑 잘 지낼 때 이럴 때 발생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몸이 반응이 잘하는 상황이 처음에는 몇 초였어요. 몇 초밖에 안 됐어.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길어져요. 나중에는 뭐 몇 분씩까지 이렇게 느낌이 느껴질 수 있는 거지. 그지? 어렵지 않아. 왜 그러냐면 with practice야. 연습이라는 걸 통해서요. 당신이 이제는 공감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순간이냐면 네가 지금 졸라 빡이 쳤어. 네 새끼한테 화가 난 거야. 니네들 10대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화가 났어요. 그런데 공감 능력이 생길 수 있어. 혹은 걔네들이 너를 화나게 했어요. 그죠? 이럴 때조차도 너네가 나도 공감할, 예를 들면 니네가 나를 지금 막 졸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공감은 하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야. 공감은 할 수 있어. 남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나도 그랬겠지. 뭐 이런 거지. 근데 되게 안타까웠어. 내가 그런 시절 보냈다는 게. 둘 중에 하나는 해봐야 될 것 같아. 뭐야? 저기 차려봐요. 자, 왜냐면 너무 아무튼 자 잔소리 길어지니까 만약에 당신이 기억한다면요. remember라는 친구 뒤에는 to 부정사도 쓸 수 있고 동명사도 쓸 수 있는데 to 부정사를 썼다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뭐뭐 할 것을 기억할 때 쓰는 거야. 뭐뭐 할 것. 만약에 여기에 ing를 쓰게 되면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과거에 뭐뭐 했던 것. 그러니까 ing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것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걔네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겠죠. 당신의 10대들의 행동을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을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조건이라면 니네가 화가 난다 하더라도 공감은 해줄 수 있다고. 너무 투머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제가 화를 내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니네들 표정이 안 좋은데 이유가 있을 거고 분명히 피곤한데 이유가 있겠죠. 배드민턴 쳤겠구나. 뭐 화가 나는데 이유가 있겠죠. 수업이 잘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거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배드민턴 치는 거죠. 자, 저는 화목에 6시간 쳐요. 화목에 6시간. 배드민턴. 레슨 포함. 자, 어디 보게 되면 기억을 하는 게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쨌든 간 이 화가 나도 공감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거 안 된댔잖아. 화나면서 공감이 동시에 불가능하다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야. 우리 연습 아닙니까? 연습해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돼. 투머치 집착하지 않으시면 돼요. 애들도 그럴 수 있지 뭐. 너희들이 이해 안 될 수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한계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급하잖아.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화수는 급해. 자, 넘어갈게요. 하나 더 하고 쉴게요. 힘내요. 자. 저 지난주에 우승했어요. 9대에 나가서. 그래서 라켓 타왔어. 쓰진 않겠지만. 저는 라켓 후원 받는 데가 있어서. 옷이랑 다 후원 받아요. 그래서 라켓에 집착하지 않아. 아 진짜? 난 잘 치진 않는데 열심히 치고 있어. 레슨 받은 지 한 4년 되나? 레슨만 받아, 레슨만. 자, 해볼게요. 자, 조직이라는 게 무엇을 통해서 번성해질 수 있냐면 팀워크를 통해서 번성해질 수 있어. 니네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뭐예요? 니네 팀워크 있어서 그런 거야. 이제 시작은 유전자로 시작을 했겠죠. 자, 유전자로 시작을 해요. 유전자? 네, 유전자 맞죠? 유전자. 유전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얘네가 유기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유기체가 될 때, 얼거니즘이 유기체거든? 유기체가 될 때 시작은 이걸로 하죠. 그럴 때 뭐가 작용이 되냐면 팀워크가 작동이 된다고.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네요. 각각의 유전자는요, 선택이 되어져요. 이치 뒤에는 단수명사. 그래서 동사도 단수를 쓰게 돼요. 무엇을 위해서 선택이 되어지냐면 걔네들의 능력, 다른 유전자랑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팀워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각 유전자, 니네도 잘 지내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얘기 생각하면 돼. 각 유전자가, 그치? 협동하고 싶은 능력이 있는 유전자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거냐면 혼합이 되어져서 얘가 앞에 있는 유전자를 꾸며주겠죠? 얘네가 도와줘요. 뭐 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되냐면 개개인의 유기체랑 종이라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가지고 어때? 유기체 그리고 종이라는 것들이 혹은 종이라는 것이 뭐 할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대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팀워크라는 걸 하는 거지.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는 자기네가 협동할 수 있는 다른 유전자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져서 협동을 하면서 걔네가 생존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에는 자연 선택설이잖아. 니네가 왜 이런 종으로 남아있겠니? 자연이 선택한 거죠. 자, 그룹은 그룹인데 지금 상호 간에 양립할 수 있는 유전자입니다. 서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유전자예요. 서로야. 뮤추얼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유전자의 집단이라는 것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 보면 갑자기 같이 협동하고 막 이러니까 서로 간에 호환할 수 있는, 잘 지낼 수 있는 유전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arise 정도만 봐두시면 되죠. 얘 일형식 동사 발생하다 친구입니다. 얘도 수동태가 안 돼요. 이게 너무 말이 어려운 거야. 지금까지 했던 말이. 그래서 딴 데다 짚고 있지만 자,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유전자는 유전자인데 무엇을 결정하는 유전자냐면 크기라던가 속도라던가 이 포식자 동물 누구와 같은 눈표범이에요. 스노우 레오파드와 같은 포식자 동물의 크기랑 속도랑 색깔을 결정할 수 있는 유전자는요. 이 유전자는 blend together, 아까 뭐랑 똑같아? cooperate with랑 똑같은 거야. 섞이다, 혼합하다. 얘네 이런 겁니다. 서로 혼합합니다. 왜 혼합을 할까요? 이거 최대치로 만들려고요. 생존 가능성 그리고 번식성, 번식의 잠재성, 전체 동물에 따른 번식의 가능성이라는 걸 최대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요. 여기에는 앞에 선행사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대열과 같은 선행사 이런 게 생략되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 where를 보는 순간 너네가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where를 보는 순간 앞에 장소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선행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 이런 경우에는 생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략될 수 있어. 왜요? 이 관계부사를 보는 순간 우리가 장소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줄게요. 예를 들겠지만 이 눈표범이 지금 크기, 속도, 색 이런 거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어떤 거랑 섞이게 되냐면 얘네들이 섞여요. 서로 섞여가지고 얘네들 유전자끼리 섞이는 거야. 유전자끼리 혼합을 해요. 혼합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생존, 번식 이런 게 최대치로 높아진대요. 이 얘기하는 거야. 유전자들끼리 각각의 크기를 담당하는 유전자, 속도를 담당하는 유전자, 색을 담당하는 유전자끼리 서로 혼합이 되는 거야. 그죠? 각각의 유전자가 혼합이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생존 가능성, 번식성이 높아집니다. 걔네가 살 수 있는 곳에서. 뭐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 그죠? 자, 뒤에는 막 어렵진 않아.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러면 눈표범의 자식들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데 요 보게 되면 오프스프링에 S가 안 붙었거든? 이게 후손 자식이야, 후손.
이 후손을 나타내주는 요 단어는요. 단수 형태랑 복수 형태가 동일해. 같아요. 단수도 이거 쓰고 복수도 이거 써. S를 안 붙여. 대부분은요. 유전자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유전자는 어떤 것을 반영해 주는 거냐면 똑같은 긍정적인 기질과 속성이에요. 걔네들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얘가 얘를 꾸며주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후손들 부모와 같은 유전자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야. 그죠? 그 반영해주는 거. 이거 졸리네.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후손은 후손인데 되게 친화적이지 못한 유전자를 갖지 못했다. 되게 호의적인 유전자를 얻지 못한 후손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프스프링에 S가 안 붙었잖아. 단수랑 복수가 똑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복수 취급하잖아요. 동사가 복수형이지, 그지? 아까 얘기했지? 얘가 뭐랑 단수랑 복수가 똑같다고. 한 마리 얘기하는 거 아닐 거잖아. 그래서 어라고 붙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마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본투로 쓰셔야 돼. 걔네들 같은 경우 얘가 지금 그러니까 유전자 중에서도 되게 좋은 유전자가 안 가지고 좋은 유전자를 갖지 못하는 자식들 같은 경우는 생존할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좋은 유전자가 없으면 좋은 유전자가 없어요? 얘네가 없어? 그러면 생존을 못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지. 보통은 같아야 되는데 좋은 유전자를 못 가지고 있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없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자연이 선택을 하는 거야.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어디 속에서요? 되게 끊임이 없는 과정이야. 어떤 과정? 목적이 없는 자기 규제의. 우리가 봤을 땐 목적이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그치? 목적이 없이 계속 자기 스스로가 어떤 거는 죽고 어떤 거는 계속 남아있게 되는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야. 지네가 선택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스로 조직이 되어지는 그런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자연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연이 선택을 해줘요. 승자와 패자를. 알다 보다시피 좋은 유전자는 남아있을 거고요. 그 환경에 살아남지 못한 애들은 죽게 될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보다시피 자연이 승자와 패자를 선택합니다. 얘네가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규제를 하는 거야. 근데 얘네가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야. 유전자 내에서 왔다 갔다. 맞잖아요.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지. 셀프 얼거나이제이션.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규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 스스로 뭔가 통제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개개인의 유기체인데 개개인의 유기체는 어떤 유기체냐면 그 유기체의 유전자가 happen이라는 친구 뒤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우연히 무엇 하다라는 뜻이죠. 우연히 무엇 하다야. 어떤 개인의 유전자가 있어. 유기체의 유전자가 있어. 근데 요거 중요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런 거 못 찾아. 얘는 어법이 되게 많죠. 잘 보셔야 돼. 이 개개인의 유전자, 유기체의 유전자는요. 우연히 잘 매치를 못해. 환경이라는 것을 잘 매치를 못해. 그러니까 환경이랑 잘 맞지가 않다고요. 지금 보다시피 유전자랑 환경이랑 이렇게 결합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 환경에 맞는 유전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맞지가 않는 상황이야. 잘 맞지를 못했어. 이렇게 되는 유기체는 결국에 어때? 굶어 죽어. 혹은 먹혀져. 혹은 죽어져. 뭐도 못하게 짝짓기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다고 얘는 죽습니다. 굶거나 먹히거나 죽는 거죠. 되죠? 왜냐면 부합을 못했으니까. 매치를 못했으니까. 자연 환경에 못 맞춰 살아가는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 죽어야지. 배고프거나 밥도 못 먹겠죠? 배도 고프겠죠? 먹히겠죠? 그리고 죽겠죠? 뭐 이런 상황이야. 짝짓기는 당연히 못하고. 자, 이러한 잔혹한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의 사례가 되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적자 생존의 법칙이에요. 이거
적자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것의 사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되게 잔인한 거잖아요. 요거. 이게 잔인한 사실인데 이 잔인한 진실은 바로 뭐에 대한 결과다? 적자 생존 법칙의 결과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 이건 내용은. 괜찮아요? 여기까지. 쉬었다 하죠. 하나 남았죠, 하나? No way. 자자자자잔 33, 4의 4번. 정착과 인구 증가 갑니다. 요요. 자, 자, 세틀다운이 정착하는 거죠. 왜 우리가 농경 생활 했던 거야. 기본적으로 정착이라는 걸 통해서 인구의 증가라는 것이 장려가 되어지죠. 여러 가지 방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착 생활로 인구 성장이 촉진됩니다. 정착으로 인구 증가가 촉진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이 수렵 채집인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면 어떻게 그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지?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 의문사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이 의문사 주어져.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을 그 땅이 이게 의문사고요. 얘가 주어 동사예요. 땅이 지탱해 줄 수 있는지 여기 뒤에 들어갈 목적어가 사실상 여기 앞으로 빠져나간 거지. 땅이요. 얼마나 많은 소수의 사람들을 지지해 줄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얼마만큼의 사람이 살아야 될지를 안다고요. 수렵 채집인들은. 이런 수렵 채집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트라이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하려 노력하다. 왜냐면 그 땅에는 살 수 있는 게 few people이야. 소수의 사람만이 살 수 있다 보니까 걔네들 인구의 성장을 제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수렵 채집이냐? 이거는 정착인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포레이저는 수렵 채집인들이야. 풀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얘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말고요. 수렵 채집인들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면 땅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지탱할 사람의 수를 알 수 있죠. 그것도 몇 사람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구를 제한해요. 조금 다른 입장이야. 왜냐면은 땅에서 있는 것으로 가지고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걔네 땅이 만약에 뭐 사과나무 하나밖에 안 만들게 되면은 그 하나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의 개체수밖에 못 살게 되겠죠. 되죠? 자,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근데 in village 어디냐면 마을은 마을인데 그죠? 얘는 마을이야. 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 정착으로 돌아갑니다. 수렵 채집인에 반대되어지는 정착인으로 돌아가서 정착 생활하는 경우에는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어떻게 운반이 되어질 필요가 없고요. 걔네들은 결국에는 일자리에 놓여질 수밖에 없죠. 아이들. 이런 경우는 아이들을 더 이상 운반할 필요가 없어. 운반할 필요가 없죠. 운반되어질 필요가 없어. 수동태야. 그래서 애들이 운반되어질 필요가 없다 보니까 얘네들 노동력으로 놓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릴 때는 되게 많이 나왔죠. 자,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직전 문장을 가리켜요. 이것이 태도를 조금 바꾸게 되는데 가족과 아이들과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애들을 더 이상 운반하지 않고 노동력으로 쓰다 보니까 가족,
아이, 성 역할 이런 것에 변화가 생기죠.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예전 같지 않아졌어. 얘네들이 더 이상 이제 뭐 왜냐면 수렵 채집인들처럼 데리고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 되죠. 자, 마을 생활. 여전히 우리는 정착민들, 농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명사 주어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는 것. 애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애들이 많아.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제공해 주죠? 애들이 많은 건 뭐야? 일할 수 있는 새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 가구에, 그 집에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풍부하다라는 말과 똑같고요. 또 무엇과도 똑같으냐면 보호도 된다. 뭐에 대한 보호냐? 보호랑 돌봄이거든. 얘는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복수 명사를 나타내요. 나이 드신 분들을 돌봐주고 나이 드신 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에 또 얘네 노동력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노동력을 가지고서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많은 아이들의 수는 얘는 많은 노동력이 되고요. 노동력만 많아지는 게 아니야. 추가적으로 노인들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죠. 애들이 많아지는 게 애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생깁니다. 괜찮죠? 참. 그래서 that is why. 그래서 why를 쓰게 되면은 결과, 이랬던 것의 결과로서 대부분의 settled community입니다. settled community는 빌리지를 얘기하죠.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농경, 정착 생활을 이야기하고요. 이 정착이라는 곳 속에서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기대가 되어지는데 bear, 가능한 한 as, 주어, could를 쓰게 되잖아요. 가능한 한 뭐뭐 할 수 있는 요거 they could 대신 쓸 수 있는 말 뭐야? possible이죠. 걔네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그죠? 배양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낳아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의 결과로서 여자들은 출산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은 아이들을 낳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친구 뒤에 많은 아이들을 쓴 거고요. 그리고 애들을 셀 수 있으니까 many를 썼겠죠. 어쨌든 간 as, 주어 can 이렇게 쓴 겁니다. 애들을 많이 낳기를 기대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봤더니 그 이유 because 주어 동사 쓰겠죠. 걔네들이 알았거든요. 아마도 반 정도는 죽을 거라는 걸 안 겁니다. 여기 half 뒤에 생략된 것이 half of children이겠죠. 애들 중에 반 정도는요 아마도 죽을 거래요. 뭐 하기 전에? 걔네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낳았던 이유들 중에 이유는 뭐냐면 반 정도는 성인이 되기 전에 죽기 때문에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개체수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태도들은 당연히 이제 애기들을 많이 낳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샤프라는 친구, 샤프가 날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날카롭게 만들어주는데 차이점을 날카롭게 뚜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역할의 차이점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들을 많이 낳아야 돼. 이것 때문에 성역할의 차이가 생겨요. 성역할의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 뚜렷해지죠?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여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지배되어지는데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낳고 기르셔야지. 아이들을 낳고 기르셔야 돼. 뭐 하는 동안에? 인간의 역사 중에서도 농경시대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의 지배적인 역할, 성역할의 차이가 생기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 양육이라는 것에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농경시대 동안에 양육이라는 게 주어지게 됩니다. 되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똑같은 규칙이라는 것이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설명을 하게 되냐면 여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뭐 하는 거야?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면서 지금 다 달라진 거잖아요. 여자들이 많은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것이 또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몇 세대 내에 많은 마을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때? 풍부한, 그러니까 부자야. 어퓰리언트는 부자예요. 리치. 부자인 수렵 채집인들의 많은 마을들이요. 페이스 만나게 될 텐데 문제점을 만나게 될 거래요. 무엇을 만나게 될 거야? overpopulation, 인구 과잉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똑같은 규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이 똑같은 규칙. 애들이 많이 나왔어. 수렵 채집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수렵 채집인들 자체가 부자예요, 부자. 부자라는 건 얘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풍부하다는 얘기잖아. 먹고 살 수 있는 게 풍부하게 되면 얘네들은 그러면 새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구 과잉이라고. 얘네들한테 이게 문제가 되죠. 얘네들한테 문제라고 이거. 인구가 많아지는 게 수렵 채집인들한테는 문제인 거야. 왜냐면 걔네들은 땅이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인구를 제한해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애새끼를 많이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부자인 수렵 채집인들, 풍부한 수렵 채집인들은 애를 많이 낳으니까 오히려 문제인 거죠. 되시겠죠? 납득이 되죠? 자, 3번부터 다시 앞에 빠르게 내용만 훑고 문제 드립니다. 정신 차리시고 21번부터 21번에 3번 움직임의 향연 기억나시나요? 움직임의 향연. 움직임의 향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막 쓰고 있었잖아요. 21에 3번이야. 21에 3번. movable feast. 요 단어 보는 순간 움직임의 향연이라는 말이 떠오르셔야 되기 때문에 닥치고 그냥 움직임의 향연이라는 말이 딱 생각날 수 있도록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 얘네의 뜻이 달라졌어. 제일 처음에 뭐였어? 원래 뜻이 뭐야? 이 종교적인 행사의 날짜 변화가 움직임의 향연이었어. 근데 그거를 해밍웨이는 자기가 파리에서 경험이라는 용어로 차용해서 썼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입장은 뭐야? 오늘날에 이거를 쓰는 것은 요게 주제죠. 결국에는 연결성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 생각과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가 포인트입니다. 오늘날에 이 단어 왜 쓴다고요? 정보랑 사람과 생각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언제든 어느 장소에서든. 됐어? 니네가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건 이건 거예요. 오늘날에 사용되어지는 용도야. 정보라는 게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쓰잖아요. 그치?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에 요 말로 쓰는 거야. 되죠?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모든 형태를 movable feast라고 합니다. 움직임의 향연.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움직임의 향연에 대한 거를 설명한 거예요. 뭐로? 정보에 대한 소통으로. 되죠? 정보와 움직임의 향연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주제인 거예요. 납득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21의 4번 같은 경우는 삶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에 감사하세요. 얘는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그지?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빼기가 덧셈보다 더 중요합니다. 뺄셈이 덧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았더라면 왜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빼기가 덧셈보다 더 중요합니다. 빼기가 덧셈보다. 결국에는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 없었더라면이라고 하는 가정이 더 중요한 거야. 이거 없었더라면 어떡할래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죠? 이걸 더 했더라면 이거보다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더 했던 거를 생각하지 말고 못 했던 거. 우리가 그냥 그치? 얘를 했기 때문에 줬던 감사함에 대해서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니네가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없었더라면 어떡할래? 이게 없었더라면이야. 이런 거지. 니네가 고등학생 시절이 없었더라면 어떡할래요? 이런 거야. 납득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란 얘기예요. 지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빼기라는 거, 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에 더 감사한 거죠. 지금에 대해서. 돼요? 중년의 삶이야, 중년. 중년에 되게 되면 어쨌든가 우리는 빼기라는 것이 더 강력한 거예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열거하잖아. 막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막 열거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게 없었더라면 어땠어요? 제가 그래서 제 이야기 파라그램을 설명했잖아요. 제가 영국을 안 갔더라면 너희들 못 만났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설명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23의 3번 같은 경우는 지식의 소유권의 중요성입니다. 자, 얘는 뭐 앞에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고요. 보면은 주제가 지식이야. 지식이 점차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뭐의 지식이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지금처럼 혁신, 성장, 건강 관련 기술이라는 것을 촉진할 때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에 중요해? 문화적인 창조성이라는 걸 유지할 때 중요해요. 결국 지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어. 이 얘기야. 이 글의 첫 번째는 뭐예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해. 근데 지식이 중요한 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문장의 주제만 보면 돼.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뭐야? 아니,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어요. 지식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지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식의 소유권이요. 지식의 소유권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적 재산의 규칙입니다. 그죠? 지적 재산의 규정. 얘네들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돼요? 얘기하죠? 지식 소유권의 중요성.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그거에 대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 이건 쉽습니다. 그나마 23의 3번만 좀 잘 보시면 되죠. 23의 4번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기술이 달라지면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졌죠. 작곡하는 거 집에서 가능하고요. 악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앱 같은 거 써서도 가능하고요. 공연 예술 같은 것도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야. 음악 듣는 방식도 예전에는 우리가 CD가 있어야 되고 막 뭐 판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요새는 앱 같은 걸로 그냥 스트리밍으로 듣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한 거야. 달라졌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악이 달라졌습니다. 이 얘기한 거야.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3번. 얘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뭐랑 비유한 거냐면 몸의 움직임과 생각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에 대한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 생각이 굳어져. 이 보게 되면 우리가 굴러가네요. 굴러간다는 건 정말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갇혀있고 틀에 박혀있네요. 그러면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해했어? 이런 단어들 스톱, 갇혀있고 inner rut, 틀에 박힌 이런 단어를 듣는 순간 난 창의적이지 않게 된다고. 근데 내가 굴러간대요. 그리고 내가 흘러간대요. flowing이라는 흐른 거거든. 내 생각이 흘러가는 거야. 정말 흘러가는 거야. 근데 이게 뒤에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본 거죠. 내 행동 때문에 행동으로 인해서 생각이 달라진다고. 행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박스였잖아. 내가 박스 안에서 과제를 했을 때랑 박스 밖에서 했을 때 이 박스 안에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하는데 박스 밖에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이해가 됐어? 그만큼 나한테 행동이 되게 중요하고 그 행동 때문에 생각이 결정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되죠? 이해하신 거죠? 넘어갈게요. 자, 과학연구의 후원금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과학연구의 후원금이라는 게 원래는 없었지. 이 사람이 원래 받았던 거는 뭐야? 이 사람이 받았던 건 국가에서 주는 기금을 받았는데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관대하게 후원을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이 주인공이 누구를? 자기네가 좋아하는 안톤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포닥을 주게 된 거죠. 이해됐어? 후원금을 주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분야로. 내용 이해가 되죠? 후원금을 받게 됐어,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됐죠? 지가 받는 후원금은 따로 있어. 나라에서 주는 거는. 그건 다른 거야. 여기 보면은 나오지만 도너가 있어, 도너. 기증자가 있다고. 돈을 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거야. 이해하신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요. 지식을 위임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달라요. 지식을 위임한다는 건 내가 구글에서 찾는 거를 이야기를 해. 구글에 찾는 게 너의 지식이에요? 아니라고. 니네가 구글에다 이 지문을 다 쳐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줘 라고 하는 건 니네 지식이 아니야. 니네 지식은 이게 딱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그림처럼 다 떠오르는 게 너희들의 지식이에요. 다른 거라고. 지식을 너네들이 인터넷 구글한테 맡길 것이냐, 니네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거에 차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단어 보시는 순간 아, 위임하다구나. 모르겠으면 아웃소싱 이런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아웃소싱.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는 알아야 돼. 상식이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되시겠죠? 자, 넘어가면 30번에 4번 진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뭐라고 생각해요? 니네 눈에 보이는 게 생명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거 아니야. 박테리아도 생명체야. 되지? 봐봐. 니네가 눈에 보이는 걸 생명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니네 눈에 보이는 생명체들은 정말로 큰 거야, 큰 거. 정말 큰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생명체도 있어. 이거는 박테리아 같은 거고, 이런 박테리아는 되게 간단한, 단순한 형태야. 얘는 복잡한 형태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다 복잡한 걸로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야. 얘네도 지금 오늘날에 남아있잖아. 그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모든 생명체는 눈에 보인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복잡하게 진화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게 진화를 하는 거야. 됐죠? 다 똑같은 형태로 진화하는 거야. 얘도 진화를 한 거고요. 얘도 진화를 한 거야. 복잡하다고 다 진화한 게 아니라고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스토리잖아요. 기억나죠? 내가 아프면은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 사람이 되게 빨리 갔다 왔는데도 나한테 길게 느껴져요. 니네들한테 뭐 좀 지금 서리 같은 경우는 되게 시간이 길겠죠. 분명히 우리는 10분밖에 안 했는데 한 1시간 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일 거고, 상태가 좋은 애가 없어 보이지만 상태가 좋은 애들한테 지금 10분이 10분이겠죠. 약간 이런 거야. 그거. 결국에는 시간을 세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 온도에 달려 있다는 얘기 하는 거죠. 내 몸의 체온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가장 의미 있는 인정. 이거는 니네가 지도자라면이라고 이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물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를 2과목으로 선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 선생님이, 내가 얘기했지만 생명 선생님은 이쁜 애들만 좋아했어. 안 했구나. 생명 선생님은 이쁜 애들만 좋아했어요. 나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화학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했어. 해당 사항이 없었어.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은 애들이 난 여고를 나왔는데 여자애들은 보통 물리를 잘 안 좋아해. 그럼 내가 선생님을 혼자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나만 보고 수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생각을 했죠. 아, 이 수업 들어야겠다. 그래서 나는 물리 선택을 했던 거거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게 인정을 해주면 개인적인 거야. 사람마다 다르다고. 예를 들면 뭐 서리가 오늘 아프지만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인정을 해주면서 개인적으로 인정해준 거잖아. 왜냐면 아픈 상황은 얘는 지금 아픈 거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인정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정이 개인차가 있는 거야. 그걸 보고서 선택해달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럴 때 가장 의미가 있는 거죠. 헤어진 거 아니야? 아니죠? 뭐, 어떤 애야? 헤어진 거 아니죠? 남자친구가 헤어진 거 아니죠? 헤어져서 아픈 거 아니지? 네. 자, 오늘 했던 거야. 사회적 태만. 사회적 태만은 집단으로 있었을 때 태만해지는 거야. 집단으로 있었을 때. 집단으로 있었을 때는 안 하려고 해요. 니네가 지금 단체로 있으니까 뭐 안 하고 막 기대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 한 명 옆에 붙어서 있으면 졸지를 못한다고. 어떻게 졸겠어, 감히. 물론 과외를 하는데 1대1로 해도 좋은 애들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안 졸죠. 되게 빡 집중해서 한단 말이에요, 애들. 그런 케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있으면 안 하는데요. 1대1로 하면 집중하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쁘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공감을 통한 신체적 변화. 이거 기억나지만 내가 화를 내면서 니네들한테 공감해주는 게 원래는 안 됐었어. 근데 얘네도 연습하면 된다고.
내가 화는 나지만 니네가 지금 졸고 있고 막 기대고 있고 화는 나지만 근데 이해는 해. 나도 그런 고등학생 시절이 있었어. 이런 거지. 됐죠? 납득되죠? 넘어갈게요. 자, 유전자의 협업. 유전자가 혼자 띡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중간에 레오파드 생각하시면 돼. 스노우 레오파드. 걔네가 그러니까 속도를 나타내는 유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를 나타내는 유전자도 있고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도 있어. 걔네가 각각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작용을 해가지고 걔가 살 수 있게 된 거야. 됐지? 걔네가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 거라고. 근데 각각이 협동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극대화가 되어진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끼리 협동을 하게 된 거야. 어떤 크기의 어떤 속도를 가진 애들끼리 협동을 하게 된 거고 그런 애들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결국에 뭘로 가기까지 된 거야? 적자 생존까지 가는 거예요. 최고로 이렇게 잘 섞여 있는 애들만 살아남은 거야. 니네도 보게 되면 적자 생존에 살아남은 종인 거예요. 되게 잘 살게 되는 종이야. 근데 이게 놀리면 안 된다고. 뭐 이것까지 할 필요 없고. 자, 넘어갈게요. 자, 정착과 인구 증가 얘기했잖아요. 정착을 하게 되면 애들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 왜? 노동력이니까. 근데 예전에 수렵 채집인들 같은 경우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음식이 나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은 인구를 많이 낳을 수가 없었어. 근데 니네가 정착 생활을 하면 애새끼들을 많이 낳아야지. 왜냐면 반 이상은 죽어 나갈 거니까 많이 낳고 많이 일해줄 수 있는 새끼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됐죠? 나쁘지 않죠?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주제 제목에 대한 것만 있어요. 읽지 보자. 몇 문제 안 돼요.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네 거 아니야. 미안. 몇 문제 안 되지 않았구나.